500만 원 달라는 사람한테 50만 원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죠. 막 이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 장난하냐 그렇죠. 이렇게 또. 예. 2주 있다 전화했을 때는 예. 300만 원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얘기하셔서 그러면은 100만 원 드리겠다 하니까 그것도 돈을 먼저 달라. 그 돈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아 그것도 있었구나. 예. 그건 제가 몰랐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통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달라.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네.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이 맞았냐면 한 달 이자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1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못해도 한 5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월세 그런 것 받으면. 같네요. 예. 네. 원금까지 내더라도 40만 원 중반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아닐까. 예.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이미 선생님 월세를 2개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공실이 길 집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지금 내놔도 돼요.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올해 초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선생님한테 듣기로 여기 비어 있었다. 예.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빈집이니까 연락은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럼 거주하셨던 분이 세무자 집으로 사용하고 계셨나 보네. 네, 맞아요. 일단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서류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서 꼼꼼하게 보다가 없나? 그리고 계속 보니까 은행 서류에 세무자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전화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야반도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용하고 있진 않으셨고 이사를 가셨던 건데 협상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여기 혹시 짐이 좀 있었나요? 처음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와서 봤을 때 보니까 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짐이 살림살이가 하는 것처럼 짐이 많지는 않고 단촐하게 짐이 있어서 그냥 가셨나? 뭐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사를 간 건 아니고 내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집을 비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사비를 요구를 하셨죠. 이사 가신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선생님 느끼기에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에 난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이사를 나가실 거고 이렇게 명도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었죠. 결국에 이사비 좀 달라라고 하신 건데 그럼 처음에는 얼마를 좀 얘기하시던가요? 그쪽에서 한 5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당황스럽죠. 예, 어떻게 다음에 얘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고 끊고 다음번에 전화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500만 원 달라는 사람한테 50만 원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죠. 막 이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장난하냐 그렇죠. 이렇게 또. 예, 2주 있다 전화했을 때는 300만 원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얘기하셔서 그러면은 100만 원 드리겠다 하니까 그것도 돈을 먼저 달라. 그 돈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아 그것도 있었구나. 예. 그건 제가 몰랐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통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달라.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네.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이 맞았냐면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역시 상담을 많이 또 하셔가지고 그 책이 또 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간극이 크니까 어떻게 좁혀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00만 원을 그럼 먼저 입금을 해드리는 걸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사를 갔다 일요일 날 밤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밤에 이사를 갔다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셔서 와서 보니까 정말 짐이 깨끗했어요. 그 딱 전에는 이 상태였던 거네? 네. 그 전에는 여기 퀸 매트리스가 2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치우고 그때 이사 안 가신 게 맞구나. 되게 고맙다.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다 맞았었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주길 잘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게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다년간의 상담한 이 노하우를 갖고 이 사람은 좀 믿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도 들어서.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어. 한두 번 할 때는 나도 내 얘기하기가 바쁘고 그분도 그분 얘기하기 바빠서 이게 서로 뭔지 잘 몰랐는데 얘기를 계속 하고 네. 보니까 아 그분은 정말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신 거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죠. 네. 선생님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사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고민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쵸. 낮에 일하고 계실 때 전화를 드리면 이분이 얼마나 당황하실까.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오전 11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배려를 네. 저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연락하실 때도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는 생각이 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막 전화하셔도 되는데 아니 또 선생님도 바쁘시니까. 그렇게 명도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이제 돼서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될지 오늘 같이 와봤죠. 그렇게 명도는 100만 원으로 네. 잘 마무리하신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 일을 하시는 거고 경매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시세차익에 나름의 재미도 맛도 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또 이런 낡은 집을 하시는지, 투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 보통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살기 빠듯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게 삶을 꾸려나갔었는데 아 맞아요. 예. 갑자기 기억나는 게 선생님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 예, 맞아요. 예. 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걱정이 없었다 나는. 예. 그게 흔치 않은 거 알죠, 선생님? 예, 그런 맞아요. 사람. 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네. 저희 배우자도 굉장히 지지적이고 고맙고 저희가 결혼을 31에 했는데 아이를 38에 낳았어요. 그래서 좀 늦은 편인 거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것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둘이 만족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낳고 이제 그때 쌍둥이 낳을 때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아이들 키우라고 돈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아이가 약간 복덩이네. 이제 저희 신랑은 50이 이제 들어서서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다. 자기 너무 힘들다.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하겠다고, 못 그게 한 버티겠다고. 어느 쯤이었어요? 시기가? 재작년 가을부터 네. 한 6개월 쉬었거든요, 저희 아, 신랑이. 네. 애들이 어리니까 육아휴직으로 6개월 쉬었어요. 그러면서